대법원 2020년 9월 3일 선고 2017-218987, 218994 판결. 사건명 임시총회 결의 무효 확인해소. 판시사항 1. 재건축조합의 총회가 조합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조합과 관련된 업무에 관하여 가지는 자율성과 재량의 정도. 판결 요지 1. 재건축조합의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조합과 관련된 업무에 관하여 폭넓은 범위에서 의결할 수 있는 자율성과 형성의 재량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자율성과 재량이 무제한적인 것일 수는 없다. 판시사항 2. 재건축조합의 총회에서 재건축 사업의 수행 결과에 따라 차후에 발생하는 추가 이익금의 상당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합 임원들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결의하는 경우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결의 부분의 효력, 무효 및 인센티브의 내용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 요지 2. 재건축 조합 임원의 보수, 특히 인센티브, 성과급의 지급에 관한 내용은 정비 사업의 수행에 대한 신뢰성이나 공정성의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과 문제점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단순히 사적 자치에 따른 단체의 의사결정에만 맡겨둘 수는 없는 특성을 가진다. 재건축 사업의 수행 결과에 따라 차후에 발생하는 추가 이익금의 상당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합 임원들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총회에서 결의하는 경우 조합 임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인센티브의 내용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결의 부분은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인센티브의 내용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는 조합 임원들이 업무를 수행한 기간, 업무 수행 경과와 난이도, 실제 기울인 노력의 정도, 조합원들이 재건축 사업의 결과로 얻게 되는 이익의 규모, 재건축 사업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조합 임원들이 보상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그 손실 보상액의 한도, 총회 결의 이후 재건축 사업 진행 경과에 따라 조합원들이 예상할 수 없는 사정 변경이 있었는지 여부,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3. 갑 재건축 조합의 임시총회에서 조합 해산 시 추가 이익이 발생하여 조합원들에 대한 환급금이 상승하고 추가 부담금이 감소할 경우 추가 이익금의 20%를 조합 임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성과급으로 지급한다는 취지의 결의를 하자 조합원들의 일부가 위 결의에 대해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에서 정한 인센티브가 조합 임원들의 직무와 합리적 비례 관계를 가지는지에 관하여 별다른 심리를 하지 않은 채 위 결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 요지 3. 갑 재건축 조합의 임시총회에서 조합 해산 시 추가 이익이 발생하여 조합원들에 대한 환급금이 상승하고 추가 부담금이 감소할 경우 추가 이익금의 20%를 조합 임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성과급으로 지급한다는 취지의 결의를 하자 조합원들의 일부가 위 결의에 대해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 결의는 재건축 사업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경우 조합 임원들이 부담하게 될 액수의 최고 한도를 제한하고 있는 반면 추가 이익이 발생할 경우 조합 임원들이 받게 될 인센티브를 추가 이익금에 대한 20%로만 정하고 있을 뿐 총액의 상한에 관해서는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으며 갑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의 수와 시설 규모, 사업 시행 위치 등을 감안할 때 재건축 사업의 성패에 따라서는 큰 금액의 손실이나 추가 수익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합 임원들이 받게 될 인센티브의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도 위에서 정한 인센티브가 조합 임원들의 직무와 합리적 비례 관계를 가지는지에 관하여 별다른 심리를 하지 않은 채 위 결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0년 9월 3일 선고 2017-269442 판결. 사건명 원상회복 등 청구의 소. 판시사항
수탁자의 선관 의무 위반으로 신탁재산에 손해가 생긴 경우, 위탁자,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복수인 경우에 다른 수탁자가 의무를 위반한 수탁자를 상대로 신탁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이때 신탁재산의 원상회복의 의미. 신탁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금전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민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판결 요지. 신탁법 제43조 제1항은 수탁자가 그 의무를 위반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생긴 경우, 위탁자,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에 다른 수탁자는 그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수탁자가 신탁법 제32조에 따른 선관 의무를 위반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생겼다면 위탁자,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의무를 위반한 수탁자가 아닌 다른 수탁자 중 누구라도 의무를 위반한 수탁자를 상대로 신탁재산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신탁재산의 원상회복이란 신탁재산의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청구권자에게 신탁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한다는 뜻이 아니라 신탁재산이었던 원물을 다시 취득하여 신탁재산에 편입시킴으로써 신탁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의무를 위반한 수탁자가 부담하는 신탁재산의 원상회복 의무는 그 편입 대상인 원물이 금전인 경우라도 단순히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금전채무와는 구별된다. 그러므로 신탁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민법과 그 특별 규정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할 수 없다. 대법원 2020년 9월 3일 선고 2018다 273608 판결 사건명 제3자 2의 판시사항 1. 선박의 등기와 등록에 대해 정한 선박법 제8조 등이 적용되지 않는 선박에서 제외되는 선박으로 선박법 제26조 제4호 단서에서 정한 수상호텔, 수상식당 또는 수상공연장이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의 종류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인지 여부, 적극. 판결 요지 1. 선박등기법 제2조는 이 법은 총 톤수 20톤 이상의 기선과 범선 및 총 톤수 100톤 이상의 부선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선박법 제26조 제4호 본문에 따른 부선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선박법 제26조 제4호 본문은 총 톤수 20톤 이상인 부선 중 선박 계류용, 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을 선박의 등기와 등록에 대해 정한 선박법 제8조 등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선박으로 정하면서 단서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 허가나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 허가를 받은 수상호텔, 수상식당 또는 수상공연장 등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은 제외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선박법 제26조 제4호 단서는 수상레저의 수요 증가 등으로 수상구조물의 설치가 활성화될 것에 대비하여 수상호텔, 수상식당 또는 수상공연장 등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을 선박법상 등록 대상에 포함시키고 등기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위와 같은 선박법 제26조 제4호 단서의 문헌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선박법 제26조 제4호 단서에서 정한 수상호텔, 수상식당 또는 수상공연장은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의 종류를 예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2. 갑 주식회사가 총 톤수 144톤의 부선인 선박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후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아 위 선박에서 수상 레저 사업을 하였고 을이 유체동산 강제 경매 절차에서 위 선박을 매수하여 인도받았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병 주식회사가 을로부터 위 선박을 매수하여 수상 레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후 갑 회사가 정에게 위 선박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주었고 정의 신청에 따라 임의 경매 절차가 개시되자 병 회사가 선박의 소유자라는 이유로 임의 경매에 불허를 구한 사안에서 위 선박은 선박법 제26조 제4호 단서에서 정한 부유식 수상 구조물에 해당하므로 을이 유체동산 강제 경매 절차에서 위 선박을 매수한 것은 민사집행법 제172조에 반하여 무효이고 을로부터 위 선박을 매수한 병 회사는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본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 요지 2. 갑 주식회사가 총톤수 144톤의 부선인 선박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후 하천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아 위 선박에서 수상 레저 사업을 하였고 을이 유체동산 강제 경매 절차에서 위 선박을 매수하여 인도받았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병 주식회사가 을로부터 위 선박을 매수하여 인도받은 후 갑 회사로부터 수상 레저 사업과 허가권 일체를 양수하여 위 선박에서 수상 레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후 갑 회사가 정에게 위 선박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주었고 근저당권자인 정의 신청에 따라 위 선박에 관하여 임의 경매 절차가 개시되자 병 회사가 선박의 소유자라는 이유로 임의 경매의 불허를 구한 사안에서 병 회사가 선박 위에 10cm 두께의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수상 레저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난간대, 사무실, 탈의실과 몽고 천막 4동 등 구조물을 설치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선박은 선박법 제26조 제4호 단서에서 정한 부유식 수상 구조물에 해당하므로 그 강제 집행은 부동산 강제 경매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하고 따라서 을이 유체동산 강제 경매 절차에서 위 선박을 매수한 것은 민사집행법 제172조에 반하여 무효이고 을로부터 위 선박을 매수한 병 회사는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본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0년 9월 3일 선고 2018-283773 판결 사건명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 판시사항 1.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의 의미. 삼재간 등기 명의 신탁의 경우 명의 신탁자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재산세 과세 기준일 당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판시사항 1.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토지나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의미한다. 명의신탁자가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면서 명의수탁자와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하여 소유자로부터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삼자간 등기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의 매수인 지위는 일반 매매계약에서 매수인 지위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으므로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재산세 과세 기준일 당시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판시사항 2. 과세관청이 삼자간 등기 명의 신탁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공부상 소유자가 된 명의수탁자에게 재산세 부과 처분을 하여 명의수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 명의신탁자나 그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세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 소극. 판결 요지 2. 과세관청이 삼자간 등기 명의 신탁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공부상 소유자가 된 명의수탁자에게 재산세 부과 처분을 하고 이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하였더라도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세 상당의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명의수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하게 된 것은 명의수탁자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어 명의수탁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되었기 때문이고, 명의수탁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하였다고 하여 명의신탁자가 재산세 납부 의무를 면하는 이득을 얻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명의신탁자는 여전히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 둘째, 명의수탁자에 대한 재산세 부과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것으로 취소되지 않은 이상 유효한 처분이고, 과세관청이 명의수탁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여 명의수탁자가 이를 납부한 것을 두고 민법 제741조에서 정한 법률상 원인 없이 명의신탁자가 이익을 얻었거나 명의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셋째, 명의수탁자는 항고소송으로 자신에게 부과된 재산세 부과 처분의 위법을 주장하거나 관련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판결이 확정됨을 안날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지방세 기본법 제50조 제2항 제1호에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 청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 재산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명의수탁자가 위법한 재산세 부과 처분을 다툴 수 없어 다투지 않아 재산세 납부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고 이를 회복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이러한 손해는 과세 처분에 대한 불복 기간이나 경정 청구 기간의 도가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설령 과세관청이 명의신탁자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부과 처분을 하지 않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명의신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게 되는 이익을 얻게 되더라도 이것은 사실상 이익이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할 뿐이다. 명의수탁자가 납부한 재산세의 반환이나 명의신탁자의 사실상 이익 발생의 문제는 명의수탁자와 과세관청, 과세관청과 명의신탁자 각각의 관계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명의수탁자와 과세관청 사이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또 다른 구제수단을 부여하여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넷째,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인정하게 되면 과세 처분의 취소 여부에 따라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함으로써 명의신탁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가지게 된다고 볼 경우, 이러한 사정이 명의수탁자가 과세관청을 상대로 과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진행하거나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 청구를 하는 것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명의수탁자는 이중의 구제가 가능하게 된다. 대법원 2020년 9월 3일 선고 2018-288044 판결 사건명 비품 사용료 판시사항 부동산 인도 청구의 집행을 할 때 강제 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이 있어 이를 인도하려고 하나 인도받을 채무자나 채무자의 친족 등이 없는 경우 집행관이 동산을 스스로 보관하거나 채권자 또는 제3자를 보관인으로 선임하여 보관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이때 발생한 보관 비용에 관하여 동산의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판결 요지 민사집행법 제258조는 부동산 등 인도 청구의 집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부동산 인도 청구의 집행을 할 때 강제 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이 있는 경우 그 동산을 제거하여 채무자나 채무자의 친족 등 이하 채무자 등이라 한다. 채무자 등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3항, 제4항 채무자 등이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그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5항 채무자 등이 없는 때 집행관은 동산을 스스로 보관할 수도 있고 채권자나 제3자를 보관인으로 선임하여 보관하게 할 수도 있다. 이때 집행관이나 채권자 등은 보관 비용이 생긴 경우 동산의 수취를 청구하는 채무자 등에게 보관 비용을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2020년 9월 3일 선고 2019-272-343 판결 사건명 소유권 이전 등기
판시사항. 재건축조합이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구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3,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구도시재개발법 제33조부터 제45조까지 정한 관리처분 계획 인가와 이에 따른 분양처분의 고시 등의 절차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관리처분 계획 인가와 이에 따른 이전 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신주택이나 대지를 조합원에게 분양한 경우 구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권리가 권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신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권리로 강제적으로 교환, 변경되어 공용 환권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조합원에게 신주택이나 대지가 분양된 경우 구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소유권과 신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소유권 사이에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여부, 소극. 판결 요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구주택건설촉진법 2002년 12월 30일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 3,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구도시재개발법 2002년 12월 30일 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3조부터 제45조까지 정한 관리처분 계획 인가와 이에 따른 분양처분의 고시 등의 절차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관리처분 계획 인가와 이에 따른 이전 고시 등의 절차를 밟았는지 여부에 따라 공용환권 여부가 달라진다. 재건축 조합이 이러한 절차를 거쳐 신주택이나 대지를 조합원에게 분양한 경우 구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권리가 권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신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권리로 강제적으로 교환, 변경되어 공용환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조합원에게 신주택이나 대지가 분양된 경우 해당 조합원은 조합규약이나 분양계약에 따라 구주택이나 대지와는 다른 신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구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 신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소유권으로 강제적으로 교환, 변경되어 공용환권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양자 간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20년 9월 3일 선고 2020-210747 판결 사건명 기타 금전 판시사항 채권 양수인이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 따라 확정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변론 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기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이 갖추어진 때 판결 요지 채권을 양수하기는 하였으나 아직 양도인에 의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라는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채권 양수인은 채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 관계가 없어 채무자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 주장을 할 수 없고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 통지를 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여야 채무자에게 채권 양수를 주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채권 양수인이 소송 계속 중의 승계인이라고 주장하며 참가 신청을 한 경우에 채권자로서의 지위의 승계가 소송 계속 중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는 채권 양도의 합의가 이루어진 때가 아니라 대항 요건이 갖추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채권 양수인이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 따라 확정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변론 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채권 양도의 합의가 이루어진 때가 아니라 대항 요건이 갖추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0년 9월 3일 선고 2020-22737 판결 사건명 부당이득금 판시사항 1. 전기사업법 제72조의 2 및 이에 따른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40호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항의 규정 취지 판결요지 1. 전기사업법이 2011년 3월 30일 법률 제10500호로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같은 법 제72조의 2 및 이에 따라 마련된
가공 배전 선로의 지중 이설 사업 운영 기준 201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40호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항의 규정들은 전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도 지중이설 사업을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하에 이행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면서도 해당 지중이설 사업의 원인을 제공한 지방자치단체가 원칙적으로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되 지중이설을 한 전기사업자도 위 비용 중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도록 재량의 여지를 남겨둠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와의 구체적인 비용 부담 및 정산에 관하여 양자 간의 개별적인 협약에 의하여 정하도록 유보한 것이다. 판시사항 2. 한국전력공사가 갑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배전선로 지중화 공사에 따른 이행협약 및 공사비 부담 계약에 기초하여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부분 이외의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갑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정상금 지급을 청구하자 갑 지방자치단체가 민법 제163조 제3호에서 정한 단기 소멸 시효의 완성을 주장한 사안에서 위 정상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른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갖는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 요지 2. 한국전력공사가 갑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배전선로 지중화 공사에 따른 이행협약 및 공사비 부담 계약에 기초하여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부분 이외의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갑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정산금 지급을 청구하자 갑 지방자치단체가 민법 제163조 제3호에서 정한 단기 소멸 시효의 완성을 주장한 사안에서 위 이행협약 및 공사비 부담 계약은 전기사업법 제72조의 2가 2011년 3월 30일 법률 제10500호로 신설되기 이전에 체결된 것이지만 전기사업법 제72조의 2의 규정 내용과 마찬가지로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기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고 한국전력공사가 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을 받아 지중이설에 관한 공사를 하기에 이르렀더라도 이는 한국전력공사가 직접 발주처 내지 사업시행자의 지위에서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하에 공사를 한 것일 뿐 애당초 갑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 위 공사를 하는 것을 쌍무계약상의 급부 의무와 같이 부담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위 이행협약 및 공사비 부담 계약은 현행 전기사업법 제72조의 2 제2항 본문 내용 및 취지와 동일하게 원래는 갑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했어야 할 비용 중의 일부를 한국전력공사가 자발적으로 부담하기 위한 목적에서 체결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으므로 위 정상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른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갖는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